안녕하세요. 한방소아과 전문의 장은하 한의사입니다. 네, 두드러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려할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식습관 관리, 그리고 생활 관리, 약물 복용 등이 있는데요. 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식습관 관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 식이항원의 양을 줄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가성 식이항원이라는 것은 양에 비례해서 누구에게나 자극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육가공 식품, 그리고 방부제, 향료, 식용색소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멀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소세지, 하몽, 햄버거 패티 이런 육가공 식품입니다. 저희가 육고기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가장 히스타민 함량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공한 소세지 종류들은 이 히스타민 함량이 압도적으로 많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가공육들을 먹을 때 자극적인 소스와 함께 곁들이는 경우도 많고,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방부제나 어떤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런 음식들을 멀리 해주시는 게 두드러기에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 약물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증상이 생겼을 때 약국이나 병원을 가게 되면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게 됩니다. 증상을 조절해주는 일종의 증상 완화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피부과 약제들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고용량 그리고 장기간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 부작용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장 관련 부작용입니다. 히스타민은 저희가 위장 운동의 연동성을 촉진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항히스타민제를 오랜 기간 드시게 되면 이 위장 운동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화불량, 그리고 복부 팽만감, 변비 등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졸음, 어지럼증의 부작용입니다. 중추신경계 진정작용이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희 옛날에 코감기약 먹고 하루 종일 졸리고 맥을 못 쳤던 경험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이런 부작용을 보완해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중추신경계 진정작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장거리 운전이라든지 정밀한 기계 조작, 그리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서는 아무래도 약물 복용을 조금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흥분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야제증이라든지 야경증, 그리고 틱 증상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항히스타민 복용을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히스타민제 복용은 무조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증상에 대한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너무 약물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면역력 관리,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생활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항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지만 일단 증상이 생겼을 때는 내 몸이 자극이 될 수 있는 모든 항원들을 멀리하고 내 몸의 피부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피부에 자극이 되는 항원들이 들어오는 주된 통로는 바로 위장관입니다. 따라서 두드러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최대한 식단을 단조롭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튀긴 음식, 그리고 인스턴트 푸드, 맵고 짠 음식 등은 내 몸의 염증, 매개물질의 양을 확 올리는 아주 좋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불난질의 부채질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먹던 평소 식단, 그 중에서도 한식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흰 쌀밥에 그리고 100도씨 이상에서 충분하게 끓인 기름기가 적은 찌개, 그리고 내가 즐겨 먹던 나물 반찬 정도로만 식단을 구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드러기 이것만은 피하자를 설명드린 장은하 한의사였습니다.